그렇다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공재개발 활성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가 규제 완화, 그리고 역세권 민간사업. 자, 이들 사업들은 뭐다? 바로 수도권 공급 기반 강화에 있다. 언제 발표? 바로 2020년 5월 6일 날 발표했다. 여기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있다. 그 첫 번째가 공공재개발 활성화, 그 두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가 규제 완화, 세 번째가 역세권 민간사업이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 정부가 도와주는 사업. 바로 이것이 바로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들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투자해야죠. 바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이 약속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는 향후 3년간 자그마치 4만으로 추가로 공고했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집값을 눌러도 규제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 바로 공급 부족에 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해결책 자체가 뭐다? 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 공급 활성화에 공공재개발 2만 호 소규모 주택 정비, 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내지는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12,000세대, 그리고 역세권 민간 개발을 통해서 8,000세대 합쳐서 4만 세대를 공급하겠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이건 다 뭐가 된다? 아파트.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대상이 빌라입니다. 빌라가 뭐가 된다? 아파트로 변하는. 대박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강의하는 주요 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그렇죠. 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들이 고액의 장기 투자였었는데 이제 어떻게 인구 구조의 변화와 투자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소규모 재개발이나 미니 재건축 내지는 중소액 단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가 소인 가족 제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 투자 패턴, 이제는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또 오래 기다릴 줄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액의 장기 투자가 이제는 중소액의 단기 투자로 변하면서 소규모 재개발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 소규모 재개발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만족시켜보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재개발, 첫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공공재개발은 개요를 보게 되면은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 지원을 받아 현재 멈춰서 있는 정비사업지를 뭐다?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서 빨리 주택 공급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내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그렇다면은 인센티브, 즉 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도시 규제를 완화한다. 즉 용적률도 높여주고 용도 지역에 대한 상향, 기부 체납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100평의 땅에 200평을 짓느냐, 300평을 짓느냐, 400평을 지을 수 있느냐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즉 주거 지역이 만약에 주거 지역이 준주거로, 이종이 준주거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땅의 가치가 높아진다. 자, 사업비 지원, 이건 재정 지원이 되죠. 재정 지원이 되고 여기는 법률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법률 지원, 그리고 사업성을 보장해서 안심하고 할 수 있고 신속한 인허가는 뭐다? 행정 지원이 되죠. 행정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수익 구조를 더욱 개선해서 재정착률을 높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개요다. 그렇다면 주요 내용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의 심의를, 물론 도계위의 심의를 거쳐야죠.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용적률 인상, 자, 기부 체납 완화, 사업성을 보장해줘요. 혹시라도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내려놓으셔도 되겠다. 자, 사업비 지원.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이주비 이런 것들을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신속한 인허가, 10년 걸리던 사업, 10년 사업을 보통 재개발 재건축 10년 걸리죠. 이것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 5년으로 단축. 획기적이죠. 바로 이것이 신속한 인허가, 즉 여러 가지의 규제에 대한 이런 조사, 검토, 심의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공재개발을 살펴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 그렇다면 공공재개발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뭔가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조합 설립 요건이 중요하지요. 조합 설립 요건이 중요한데,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80%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면 된다. 대신 여기가 빌라 한 동이 있어요. 빌라 한 동이 있어. 공동주택은 빌라 한 동이죠. 여기에 동별 구분 소유자, 즉 여기 빌라에 10세대가 살고 있어, 20세대가 살고 있어. 자, 빌라 한 동에 20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면 50% 이상, 즉 10세대 이상이 어떻게 동의를 해야 유효하다. 즉 조합 설립 인가 요건에 합당하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 강제 수용 대신 불가합니다. 요거는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도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이러한 가로구역으로 이루어지는, 즉 여기가 몇 메다? 6m로 둘러싸인 블럭이 되겠죠. 이 6m 이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블럭의 이 가로구역들이 바로 정비가 되는데, 가로주택은 뭐다? 소규모 재개발이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단독 빌라 전부 다가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 아파트촌으로 구성된다. 아파트촌으로. 그래서 아파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 정말 높고 성공 투자 약속되었고, 또 아파트 이번 기회에 놓친 분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찬스 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왜 그런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재개발입니다. 요게 재개발을 재건축은 아니에요. 안전진단이 없으니까. 자, 재개발이고, 여기는 뭐다? 여기는 가로주택입니다. 가로주택은 뭐다?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규모 재개발. 그러면 이 재개발 방식은 보통 평균 8년 6개월에서 10년. 자, 10년이 걸리던 장기 계획인데, 요거는 불과 2 내지 3년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짧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난다는 거야? 재개발로 돼서 뭐가 돼? 아파트로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정비 기본 계획, 즉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도시 정비 조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재개발 기본 계획, 재건축 기본 계획이 있는데,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현재 조례가 바뀌어서 2012년부터
기본 계획을 더 이상 이제 수립하지는 않는데 별도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에 법에 근거해 보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 기간이 보통 4년 내지 5년이라고 하는 장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뭐다? 이러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단축되고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리고 또 관리처분 계획과 사업 시행 인가를 동시 진행을 함으로 해서 또 단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에 아주 빠른 기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 바로 이게 답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조합원 권리 거래에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참 이거 크지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물론 공공 개발이 될 때 같이 LH나 SH가 같이 개발을 진행할 때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안전진단이 없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물론 이건 재건축에 적용이 됩니다. 최대 재개발 같은 경우 2주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재당첨 금지 적용도 배제가 된다. 정말 재개발의 만능 열쇠죠. 이만큼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아무래도 프리미엄의 한계가 있다. 왜? 단지가 작고 일반 분양분이 적고 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대는 아파트 완공 시 가격대는 기존 재개발보다도 80에서 85% 수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100%로 보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80에서 85% 수준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냥 가로주택 사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정확한 투자처가 어딘가를 판단해 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정확한 상담을 통한 정확한 투자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그렇죠. 바로 올해 1월 30일 날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빛을 발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역세권. 서울 전체에 307개나 되는 많은 전철역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까? 307개나 되는 이 많은 전철역 어디에 투자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 아무데나 더듬어서 그냥 우연히 맞으면 성공하고 아니면 실패, 내 탓, 팔자 탓이려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투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투자의 방향성을 제대로 짚고 투자를 하셔야 투자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너무 늦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미 올라버린 데 가가지고 뒷북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못 봤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안타까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미 벌써 남들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남들보다 앞서서 한 발 앞서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투자의 정확한 방향성이고 이정표를 찾아주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세미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도시재생과 가로주택에 관련된 책을 제가 쓰면서 1년간 정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의 자료들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도 책을 쓰면서 느낀 것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오차가 있구나. 또 이러한
거기 내용이 더 심오한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가치를 더욱 아주 좁고 깊게 넓고 크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이 다르다. 그래서 물론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올 초에 정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철역 307개나 되는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가치. 그리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중심축은 뭐다? 컴팩트 시티인데, 자, 컴팩트 시티가 뭐야? 저희 세미나에 오십시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컴팩트 시티는 그냥 딴 거 없어요. 주거 지역이 만약에 상업 지역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적률 대박이죠. 층수 대박이죠. 수익 대박이죠. 바로 이것이 컴팩트 시티의 가치다. 바로 그러한 곳들이 어디가 후보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밀도가 바로 컴팩트 시티로 바뀌는데 바로 고밀도로 바뀌죠. 고밀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관점에서 또 어떠한 시기에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경험이 풍부한, 그러면서도 이론이 받침이 되는 이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투자의 포인트를 더불어 성공 투자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세권 활성화의 정비 사업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역세권 정비 사업 복합 개발 공공임대, 이것이 바로 컴팩트 시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컴팩트 시티라고. 이것이 자, 3종 주거 지역이 준주거로 용적률이 자그마치 500%로 이렇게 된다. 물론 공공기여 확대, 공공기여일 때는 공공 부분이 용적률 올라가는 것만큼의 절반 50%는 공공, 즉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줘야 되는 조건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3종이 준주거로 또 3종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는 크게 증대될 수밖에는 없다. 공공임대주택 정비해제구역과 일정 주거지역에서도 역세권 공공지역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역세권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1차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주변 250m에서 이제는 350m로 완화를 한다. 언제까지? 2022년 말까지.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때 투자해야죠. 역 근처에 250에서 350m까지 늘어날 때 이건 뭐예요? 완화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투자해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죠. 이것이 바로 투자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짚어갈 줄 아는 지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